네, 이른바 비례연합정당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셔서 이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는데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 민주당이 그러니까 비례로 얻을 수 있는 7석만 담보가 된다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개인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는데요. 자, 정의당은 어떤 입장인지가 궁금해서 정의당 안에서 바로 이 비례대표 정당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는데요. 공교롭게도 성함이 같습니다. 네. 정의당의 김종민 부대표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대표님. 네, 민주당 김종민 아니고 정의당 부대표 김종민입니다.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헷갈리지 말기를 먼저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워낙 이제 갈래가 많아서 복잡하니까요. 네네. 그냥 이거저거 다 빼고 최대한 단순화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비례정당이 이런 경우라면 정의당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혹시 시나리오 내지 카드가 있긴 있는 겁니까? 비례연합정당, 뭐 비례의성정당, 뭐 꼼수정당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비례용 정당으로 표현되는 정당은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는 입장을 명확하고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예를 그럼 하나만 더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민 의원은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은 7석만 보장해 주면 한다 이거였는데, 근데 또 같은 당의 최재성 의원은 아예 민주당에서 비례 후보를 내지 말자고 주장한 바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민주당 아예 우리는 비례대표를 포기할게. 그냥 비례연합정당 가자 이러면 이래도 못 받습니까? 네. 그러니까 비례용 정당으로 표현되는 것이 어쩌면은 뭐 달콤한 어떤 유혹일 수는 있겠지만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을 이루었던 취지에 비춰서 본다면은 어떤 정당이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차지하게 된다면 일정하게 비례를 통한 의석의 확보를 좀 줄여냄으로써 국회에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소수의 정당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양당의 강력한 어떤 대결 정치의 구도보다는 다양한 정치가 펼쳐지고 다당제를 통한 협치 정치가 가능하게 하는 국회를 만들고, 그러다 보면 국민들을 조금 더 닮은 국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부대표님은 딱 확실하게 끊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제 언론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정의당 기류가 좀 복잡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비례 후보를 안 낸다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도 당 안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뭐 저희 당에도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뭐 대표단 회의나 의원단 회의, 또 전국 광역시당위원장 연석회의, 아마도 이제 곧 있을 전국위원회에서도 이런 방식의 비례정당, 비례용 정당에 대해서는 그게 연합이든 위성이든 꼼수이든 반대한다라는 목소리는 단일하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지난주에 시도당 위원장하고 의원들의 그 통합회의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 자리에서 이 논의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결론은 어떤 거였습니까? 결론은 이제 보통은 이제 의견이 이제 다양한 게 보통 이제 정의당의 보통의 모습인데, 그날의 모습은 뭐 전원 예외 없이 이런 비례를 기초로 하는 정당의 꼴은 어떤 꼴이든 간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쉽게 이제 간단히 비례 전문 정당은 무조건 안 된다. 네네, 그렇습니다. 오로지 비례대표만을 내기 위한 정당은 연합이든 독재든 무조건 안 된다. 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도당 위원장도 그다음에 의원들도 의견 통일을 받다. 네네. 그런데 이제 어떤 고민인지 당내에 있을 수밖에 없냐면, 그렇다면 민주당이 비례권을 안 낸다거나 이런 어떤 형태가 주어졌을 때 우리 당은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진보개혁 진영의 총선 승리를 위한 대안이 뭐냐에 대한 답을 이제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답이 있습니까, 정의당에서? 그런 답에 대한 구상은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고. 자,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제 비례연합정당을 모색하고 있는 분들의 고민은 이대로 그냥 가면 그러니까 한국당, 그러니까 비례 전문 위성정당이죠. 미래 한국당의 어떤 그 연동형 관련해서 비례 의석수가 상당히 많이 가기 때문에 국회 어떤 그 의회 안에서 역학구도가 바뀌어버리는,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쪽으로 다 가는 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 때문에 지금 현재 선거제 개혁이 이제 일정하게는 좀 왜곡되고 훼손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걸 막아내는 방법이 여러 이제 위헌 소송도 저희 당에 해놓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현재 막아내려고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현실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방안이 떠오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민주당이 비례 의석을 실질적인 연동의 취지에 비춰봐서 포기를 한다면 나머지 30석 캡을 씌워져 있는 30석 안에서의 경쟁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네. 그 경쟁에서 정의당을 포함한 다양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당들이 서로 간에 3% 이상의 이 문턱을 넘기 위한 경쟁을 펼치고 하는 과정에서 네. 다수 정당에 진출할 수 있다면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는 잠깐만요. 네. 지금 그 말씀이 되면 좀 전에 했던 이야기고 이게 섞여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네. 자, 그 민주당에서 비례 후보를 안 내더라도 비례 전문 정당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결로 말씀을 이건 또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면? 결이 다르진 않고요. 원래는 정의당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다양한 소수 정당들, 그러니까 네. 개혁적인 진보적인 소수 정당들이 원내 진출할 수 있는 계기와 조건을 마련한 게 연동의 비례대표의 취지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에서 비례 후보를 만약에 안 낸다는 가정을 결단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표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뭐 민주당 지지층 또는 진보개혁의 지지층에 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해볼 수밖에 없고 그동안 합리적이고 뭐 보편적이었던 유권자의 표심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을 늘 해오셨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이른바 백낙천 교수가 제안했던 그 지역구 후보는 민주당 후보를 밀고 그러면 그 비례 정당 연합 정당을 만들고 거기는 군소 정당이 다 참여를 하는데 민주당은 그러면 비례 후보를 안 내는 조건으로 해서 여기를 그러니까 이쪽을 찍고 이 그림하고 거의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연합정당의 꼴은 아니고 다양한 어떤 진보적 개혁적인 정당들이 그 연동 비례대표 제하에서의 경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3% 이상의 그럼 각계약진으로 그냥 각계약진의 방법이 있고요. 예. 첫 번째는. 예.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네. 어떤 방식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한 건데 바로 그게 늘- 그러면 비례 연합당 말고 다른 모델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늘 항상 가정에 기초하거든요. 네. 이런 문제들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례를 민주당이 포기를 한다면 지금은 이제 문제는 키는 다 민주당이 갖고 있는데 어떤 판단과 고민의 결단도 민주당의 몫이로 지금 되어 있는데 네. 현재 민주당은 그런 거에 대한 판단과 고민을 안 한 채 모든 것이 가정에 기초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만약에 비례대표를 포기하고 전체적으로 진보적 개혁적인 진영의 표를 민주당 표까지 포함한 몰아달라라고 했을 때는 그다음부터 논의가 이제 굉장히 가속도가 붙겠죠. 결국은 지금 그 부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냥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 이런 거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비례 연합장대 이런 것에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있다. 네. 그게 뭐냐면 간단하게 하나다. 민주당이 선언해라. 우리는 비례 후보 안 나겠다라고 일단 선언을 해라. 이걸 선언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정의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들이 알아서 할게.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네요. 네네네. 그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알아서 할게라고 하는 거에 민주당을 뺀 비례 연합당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형태의 고민은 이런 건데요. 위성적인 형태의 비례 정당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주당이 비례를 안 내지만 우리와 비슷한 정당이 있어.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좀 표를 몰아줘. 이런 방식은 현재 선거제 제도의 취지를 어긋나는 것이죠. 그러면 현존하는 진보적 개혁적인 정당들이 있습니다. 이 정당들 간 경쟁을 통한 또는 일정한 어떤 선거적인 연합을 통한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 볼 수 있는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듣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중간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지금 부대표님의 말씀은 위성정당은 안 된다는 말씀은 그러면 정의당이든 녹색당이든 기존 당이 있으니까 그건 또 독자적으로 지역구 후보는 내고 그리고 다만 비례 후보는 연합공천 형식으로 단일한 어떤 비례 후보를 내는 이 모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정의당이 원래 이번 총선을 구성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녹색당, 우리 미래당 등과 함께 원래 통합을 모색을 했었나요? 네. 정의당에서? 처음부터는 이제 심상정 대표 저를 포함한 저희 지도부들이 이 선거제 개혁을 함께 해왔던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당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3%라고 하는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운 여건과 고민이 있다. 그렇다면 네. 이분들도 이렇게 노력해오고 특히나 기후 위기 문제라든가 청년 의제, 공정의 의제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분들과 함께 연합을 모색하거나 또는 통합을 모색하는 방식을 쭉 추진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게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당 안에서 전국위원회에서 부결됐나요? 그렇진 않고요. 저희 당에서는 부결된 건 아니고 예. 아마도 이제 녹색당, 우리 미래당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정당들은 그동안 꽤 몇 년간 길게는 수십 년, 10년은 넘게 예.
자기 정당의 가치와 고민, 비전을 갖고 계속 정당 활동을 해오셨는데 이 정당을 해산 또는 해체 또는 연합의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 다소 지금의 시기에서 이걸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연동형 비례대 취지에 맞게끔 이번에 도전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는 게 좋겠냐에 대한 고민이 그 정당에게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추진 단계에서 뭔가 이렇게 추진에 탄력을 갖지 못하고 이제 좌초되게 된 것인데 앞으로 이제 이런 현재의 여건과 조건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의 뭐 연합정당 또 연대 논의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좀 약간 너무 이게 복잡한 셈법이 그러니까 그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할게요. 확인차. 지금 김종민 부대표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일단 첫째, 선결 조건으로 민주당은 비례 후보를 안 낸다라고 공식 선언을 해야 된다. 1번. 2번. 그렇게 된다면 정의당을 포함한 나머지 정당들이 어떤 연합이든 뭐든 모색을 할 수 있는데 조건이 비례만을 위한 연합은 안 된다. 그러니까 정의당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후보를 또 낼 것이다. 이 기초 위에서 비례 연합 공천이든 뭐든 이게 거기서 모색이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정리를 하면. 네. 정리한다면 그렇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우선순위 민주당이 그 비례대표 무공천이라고는 선언이 없으면 이 모든 건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뭐 비례를 낼 수 있는 선택권은 있기 때문에 그 선택권을 간다면 그에 따른 또 변화가 생길 텐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여러 기획 라인에서 나오고 있는 다양한 비례 위성정당의 논의라든가 연합정당 논의 이런 모든 것들이 민주당이 비례 후보를 내는 여건과 조건이라면 성사되기가 어렵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책임 있는 대표급의 공식 선언이 있어야만 이게 선결 조건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일단 정의당의 입장이 뭔지만 좀 확인하는 자리로 가름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부대표님. 네네. 네, 정의당의 김종민 부대표였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